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E200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올해 초에 신형 E클래스가 출시가 됐죠. 11세대 E클래스가 출시가 되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벤츠의 인기, 사실 요즘에 화제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세단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한 것은 사실이고요. 내연기관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던 브랜드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E클래스의 엔트리 모델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6개의 트림의 모델들이 출시가 됐죠. 파워트레인으로 구분해 보자면 4종류로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E200 모델, 그리고 디젤 모델인 E20D, E300, E450까지 다양한 출력을 가진 모델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옵션 사양도 차이가 나죠. 자,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는 앞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던 AMG 라인 모델과 좀 흡사한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볼 수가 있죠. 가운데 그릴을 가로지르는 바가 하나 있는, 그리고 삼각결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라이트 그릴의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액티브 셔터 그릴이 따로 마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범퍼 오른쪽에 이러한 디자인 형상에 있어서는 상위 트림과의 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255R 18인치 타이어, 컨티넨탈은 에코 컨택트 6 타이어를 좀 탑재를 하고 있고요. 차량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E클래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력이라든지 토크에 있어 조금 다른 상위 트림들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복합 연비는 12.3이고요. 도심 10.6, 고속도로 연비 15.3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연비 성능은 준수한 편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E200이라는 로고와 함께 아래쪽 범퍼 하단도 이러한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AMG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보다는 조금 화려함보다는 진중한, 우리가 E클래스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E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은 기존의 E클래스와 큰 차이는 없지만 트림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내 구성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하이퍼 스크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수석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창이 따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센터 콘솔 위쪽에만, 대시보드 아래쪽에만 대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마련되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없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하지만 3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그대로 상위 트림과 같이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도어의 한쪽에 보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자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특별히 좀 만졌을 때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좀 조작하는 데 있어서 좀 조작감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E클래스니까 기능 몇 가지 좀 설명드리자면요. 요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계기판의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손가락으로 올리게 되면은 요 가운데 화면에 정보들이 바뀌게 되고요. 요 홈 버튼을 눌러서 계기판의 디자인을 이러한 형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 모드라든지 스포츠 모드, 그다음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득 채운 이런 화면으로도 전환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의 가운데에는 삼각별 로고가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3스포크 디자인이고요. AMG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포티한 형태의 두 개로 스포크가 나눠져 있는 굉장히 스포티한 형태의 휠도 적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아방가르드 모델은 그 스티어링 휠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대화면의 크기에 3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을 그대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사용, 그리고 화면을 좀 슬라이딩 해보면 시트 컴포트 기능, 그리고 비바이드 브라우저 같은 인터넷 서칭을 위한 브라우저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컴포트 메뉴로 가보게 되면은 시트 키네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안마 기능이라기보다는 시트를 중간중간 시트 각도라든지 위아래 위치를 좀 변경시켜주면서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경우에는 각도라든지 위치를 좀 변경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 시트 위치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키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자신의 키를 입력하는 경우에 그 키의 적당한 높이로 시트가 조절이 됩니다. 180 정도로 한번 맞춰. 그리고 위치 설정을 시작하면은 그 키에 맞게 스티어링 휠의 위치라든지 시트의 각도, 이런 것들이 함께 변하게 됩니다. 키가 180인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트 높이가 낮게 설정이 되고요. 제 키인 한번 169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어우, 시트가 제법 높아지네요. 제 평소의 시트 포지션보다는 조금은 더 시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내려다보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적절한 시트 높이가 되겠죠.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들도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4가지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와치를 통해서도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디지털 키 기능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차량의 주요 기능들에 접근할 수 있는 버튼은 이렇게 즐겨찾기 버튼처럼 물리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하나 눌렀을 때 전체적으로 이 판이 움직이는 형태이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컵홀더가 있고 컵을 잡아줄 수 있는 돌기와 함께 앞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하고 있고요. 이쪽이 C타입의 포트가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분할된 형태이긴 하지만 상당히 넓은 크기의 파노라믹 루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2열 공간의 길이는 11세대 E클래스는 휠베이스가 20mm가 늘어나면서 실내 공간에 조금은 더 여유가 생겼고요. 가운데 구정축이 지나는 부분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발을 놓는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머리 공간에 있어서도 딱히 부족함이 없었고요. 개방감 좋은 이 파노라믹 루프 때문에 2열에서의 개방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존의 E450 모델을 시승한 이후에 좀 오랜만에 이제 다시 아마 E클래스 모델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때도 올해 초에도 E클래스, 신형 E클래스를 시승을 하면서 기존의 E클래스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10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컴포트 쪽에 전체적으로 E클래스의 주행성이 좀 맞춰져 있었다면은 조금은 더 스포티한 주행에도 걸맞는 E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11세대부터는 이러한 형태로 좀 바뀌었다라고 그 변화의 폭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이 이제 엔트리 트림인 지금 시승하고 있는 E200 아방가르드 모델을 시승하니까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스펜션 자체에서도 상위 트림에서는 이제 컴포트 서스펜션이 적용됐다면 E200 아방가르드에는 어질리티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미끄러지듯이 이 도로를 주행한다는 느낌을 바로 받게 됐지만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에서도요, 스티어링의 유격이 상당히 많이 줄죠. 조금만 조향을 해도 차량의 움직임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200마력을 조금 넘는 수치의 엔진,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지만 정차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 힘을 실었을 때 이 초기 반응은 확실히 상위 트림의 더 큰 배기량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냥 속도를 어느 정도 높여서 가속을 해 나가다 보면은 역시나 도로를 미끄러지듯이 그리고 여유롭게 달리는 것은 같은 200마력 출력을 가지고 있는 E급의 세단과는 또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9단 G트로닉 변속기가 조합이 되면서 굉장히 빠릿빠릿한 이 변속 그리고 변속의 모든 과정이 굉장히 부드럽게 엔진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행에 부드러움을 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벤츠다운 정말 이렇게 촉촉하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부드러운 이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상위 트림에 좀 컴포트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들을 선택하신다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200 아방가르드 모델의 서스펜션 세팅만으로도 충분히 벤츠의 승차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오히려 노면의 정보를 좀 더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지금 요 세팅 그리고 요 단단함 이런 것이 더 마음에 드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E클래스의 엔트리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11세대 E클래스가 주는 이 승차감이라든지 안락함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좀 스포티한 주행들도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엔트리 트림인 아방가르드 트림에서도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속도를 조금 내서 엔진 사운드를 살짝 들려드리자면 4기통 엔진이긴 하지만 가솔린 터보 엔진이긴 하지만 정말 호쾌하게 속도를 높여가는 것들을 중속 영역 이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 역시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4기통 엔진이 이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제법 이 중음 영역대의 이 사운드가 강조되면서 제법 좋은 가상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아방가르드 모델에서도 엔트리 트림에서도 좀 상당히 좀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18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200 아방가르드 모델에는 지금 18인치 타이어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인치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승차감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지 연비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적절한 사이즈 18인치 사이즈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기본 장착되어 나오는 타이어 역시 지금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특징은 또 여기서 나오는 것 같죠. 복합연비 11을 살짝 넘는 수치의 이 복합연비 수치는 일상에서 편안하게 주행을 해도 언제라도 만족스러운 이 효율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7천 중반대의 가격이고요.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대까지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바로 위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2300 포매팅만 하더라도 8,990만원, 뭐 거의 9천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차가 상당히 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아하면서도 부족하지 않은 이 주행성을 이 아방가르드 트림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클래스의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 뭐 당연하겠지만 그러한 모델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트림이라고 뭐 옵션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크게 받을 수가 없고요. 뭐 저로서는 충분한 이런 기능들을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방가르드 트림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